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은 바로 OCI 홀딩스입니다. 2025년 3분기까지 여러 악재로 부진했던 OCI 홀딩스가 4분기를 기점으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회복세가 2026년 본격적인 실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턴어라운드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곳곳에 숨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반짝 반등에 그칠까요? OCI 홀딩스의 미래를 두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OCI 홀딩스가 일회성 비용 문제를 완전히 털어냈고 무엇보다 미국 중심의 태양광 시장 재편 과정에서 확실한 수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2026년의 밝은 미래를 전망합니다. 저는 그 4분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력 사업의 높은 외부 정책 의존도와 또 다른 자회사들의 잠재적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고요. 2026년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이야기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OCI 홀딩스의 2026년 턴어라운드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주력자 회사인 OCI 테라스스의 완벽한 부활이거든요. 아시다시피 3분기 실적 부진의 핵심 원인이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 중단 문제였죠. 하지만 이 문제가 9월부로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4분기에는 최대 가동률에 가깝게 공장이 돌아가면서 막대한 고정비 부담은 사라지고 수익성은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UFLPA, 그러니까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OUBA 같은 강력한 규제들로 인해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 바로 이 시장의 핵심 공급자, 사실상 몇 안 되는 대안인 셈이죠. 기존 고객사는 물론이고 신규 고객사들까지 물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026년 안정적인 실적의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될 겁니다. 과거 2023년에도 비슷한 흐름 속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19달러에서 20달러까지 치솟았던 경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요, 그동안 실적의 발목을 잡아왔던 일회성 비용이 소멸했다는 점입니다. OCI 화학사업 부문은 3분기에 선박 일정 지연으로 2월됐던 매출이 4분기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임금 인상 같은 일회성 비용도 사라집니다. 또 반도체 소재 관련 자회사를 인수한 후에 발생했던 감가상각비 부담 같은 회계적 비용들도 3분기를 기점으로 대부분 마무리됐거든요. 결국 2026년은 악재는 모두 사라지고 강력한 호재만 남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주장에 대해 저는 좀 다른 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회복된 것은 사실이고 바닥을 다졌다는 신호로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 말레이시아 공장이 애초에 왜 멈췄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되짚어봐야 하거든요. 이게 우리 내부의 생산 차질이나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객사들이 미국의 규제 때문에 완제품인 모듈 재고가 쌓여서 공장 문을 닫았고 그 여파로 우리 공장도 멈췄던 겁니다. 이건 OCI 홀딩스의 실적이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외부 정책 변화라는 파도에 따라 언제든 다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17달러 수준인데 이것이 2026년에 더 오른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미국의 정책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죠.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를 장악한 중국을 배제하는 이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고요. 또 주력 사업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다른 자회사들의 실적이 너무 불안합니다. 새만금에서 열병합 발전을 하는 OCI SE는 어떻습니까? 전력 도매 가격인 SMP, 즉 개통한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오래된 보일러 정비 문제까지 겹쳐서 4분기에도 수익성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 태양광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OCI 엔터프라이즈의 3분기 흑자요. 이건 220메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 매각으로 인한 일시적인 성과일 뿐입니다. 4분기에는 매각 계획이 없는 비수기라 실적이 다시 축소될 것이 뻔합니다. 결국 주력 사업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다른 자회사들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네, 물론 정책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OCI의 움직임도 함께 봐야죠. 미국 태양광 규제 수혜를 너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태양광 공급망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고 OCI 홀딩스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단순히 외부 변수라고 치부하기엔 그 규모와 지속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는 일부 동의합니다만 그 변화의 방향이 언제든 다른 쪽으로 꺾일 수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180도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태양광 산업에 주어지는 강력한 혜택인 ITC, 즉 투자세액 공제가 2027년에 일몰, 그러니까 효력이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정책 하나의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는 구조는 결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OCI 홀딩스는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의 2.7기가와트 규모의 JV, 즉 합작 공장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건 기존에 다른 회사가 투자했던 공장을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인수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내년부터 바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향후 5.4기가와트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지까지 마련해뒀습니다. 이건 늘어나는 주문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더 주목할 점은 고객사들의 계약 형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단기 계약 위주였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3년, 5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적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크게 높여줄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간과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OCI 홀딩스만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이야 공급이 부족하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높은 가격이 유지된다면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터키나 북아프리카,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새로운 공장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높은 가격과 수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기 계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그 장기 계약은 고객사 입장에서 오히려 비싸게 사야 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쉽게 또 좋은 조건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사업의 잠재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신사업, 특히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 기존 사업의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잠재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OCI 홀딩스는 더 이상 단순한 화학회사가 아닙니다. 에너지 및 AI 인프라 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자회사인 OCI 엔터프라이즈의 행보가 놀랍습니다. 최근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력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죠. OCI 엔터프라이즈는 바로 이 기회를 잡으려는 겁니다. 이미 확보한 6.6기가와트 규모의 파이프라인과 부지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PPA 사업 모델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그 PPA 사업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 그게 기존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greement. 즉 전력 구매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모델은 땅을 개발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그걸 한 번에 파는 부동산 개발업과 같았습니다. 수익은 크지만 일회성이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 같은 특정 고객과 10년, 20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PTA 모델은 우리가 건물주가 되어서 매달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OCI의 현금 흐름과 기업 가치 평가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은 매우 흥미롭습니다만 저는 그 멋진 계획이 현실화돼서 재무제표에 의미 있는 숫자로 찍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년에 즉각적인 턴어라운드를 논하는 자리에서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닌가요? 신사업 계획은 멋지지만 지금 OCI는 지붕에 불이 붙은 집과 같습니다. 2년 뒤에 정원에 멋진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지금 당장 불을 끄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6.6기가와트의 파이프라인의 잠재 가치가 8천억 원 이상이라는 것도 희망이 섞인 치정일 뿐입니다. 3분기에 220메가와트를 팔아서 270억 원 매출이 나왔는데 이걸 단순 계산해서 8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건 다소 과장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부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받고 전력망을 연결하는 과정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미 수년간의 경험으로 역량이 검증된 사업을 수행 모델만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라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화학 부문에서도 전도성 카본 블랙이라는 고부가가치 신소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2차 전지 음극재나 데이터 센터의 고압 전선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로 기술적 진입 장벽이 매우 높고 수익성도 두 자릿수를 기대할 수 있는 알짜 사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증설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기여할 겁니다. 전도성 카본 블랙 역시 2026년 하반기는 되어야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상반기까지는 증설을 위한 투자가 계속 들어간다는 뜻이죠. 2026년에 즉각적인 턴어라운드를 이끌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저는 오히려 본업의 회복세가 과연 견고한지에 대해 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회사 DCRE의 아파트 분양 실적이 좋다고 하셨죠. 6, 7단지 완파는 물론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회계장부상의 매출 인식일 뿐입니다. 건설업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잡지만 실제 현금이 회사에 들어오는 건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러야 가능하거든요. 지금처럼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이나 잔금 미납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DCRE는 어려운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최근 분양한 단지들을 100% 완판시키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그만큼 사업성이 뛰어나고 수요가 탄탄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2월에 예정된 8단지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건설 진행률에 따라 꾸준한 매출 성장이 보장됩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순 있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확실한 매출 기반을 다졌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OCI 화학 부문의 회복세도 확실합니다. 반도체 고객사들의 재고가 거의 소진되었고 이제 다시 증설 계획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인산, 과산화수소 같은 핵심 소재들의 판매량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될 전망입니다. 화학사업은 결국 전방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있지만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과 기업 전체의 실적을 견인하는 턴어라운드는 분명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 모든 긍정적인 전망들은 너무 많은 만약이라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지금처럼 유지되고 신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OCI 홀딩스가 2025년 3분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이 일회성 악재였음을 4분기 실적을 통해 명확히 증명했다고 봅니다. 이제 발목을 잡던 족쇄를 풀고 미국 중심의 태양광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과 첨단 소재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장착했습니다. 2026년 OCI 홀딩스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분기의 회복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일 뿐 완전한 상승 추세로의 진입으로 보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력 사업의 운명이 여전히 미국의 정책에 달려있고 다른 자회사들은 각자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사업의 청사진은 화려하지만 당장의 실적 기여는 미미하고요. 섣부른 낙관보다는 냉정한 리스크 관점이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OCI 홀딩스가 과거의 화학기업 껍질을 벗고 에너지 및 첨단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조적 변화의 기회를 잡아 힘껏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불확실성에 발목을 잡힐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OCI 홀딩스의 다음 행보를 꾸준히 지켜보시며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